자,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바벨 커넥트필입니다. 자, 제가 보통 웬만하면 오프닝에 차 뒤에 숨어서 항상 딱 첫 등장을 하는데 이 차는 숨을래야 숨을 수가 없어요. 숨으려면 이러고 마임하듯이 올라오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듯이 올라가야 돼. 이 차량은 로터스 에미라라는 차량이에요. 로터스,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아실 그런 브랜드일 텐데 일반인 분들은 로터스라는 브랜드 자체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독특한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자체는 몰라도 기아에서 90년대 말에 나왔던 기아 엘란이라는 모델은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로터스에서 생산되던 엘란을 기아가 가지고 와서 조립 생산한 게 우리가 아는 그 엘란이라는 차거든요. 그러면은 이 로터스가 과연 어떤 브랜드고 에미라라는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에미라라는 차를 또 이해하고 로터스라는 브랜드를 알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필요한데, 로터스는 사실 이번에 국내에 처음 들어온 게 아니에요. 공식으로 수입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안 됐어요. 그러면 과연 그 전에는 왜 안 됐느냐? 로터스의 설립자 콜린 체프먼이라는 분인데, 빠르게 달리기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가장 중점에 뒀느냐? 경량화였습니다. 이분의 모토가 엔진의 출력을 올리면 직선을 빠르게 달릴 수 있지만 차량의 무게를 줄이면 모든 곳에서 빨리 달릴 수 있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전에 로터스가 국내에 들어왔었을 때 라인업들 보면은 엑시즈라든가 에보라라든가 엘리제라든가 이런 모델들이 판매가 됐었는데, 특히 앨리스 같은 경우에는 로터스의 가장 기본적인 라인업이었거든요. 그 기본적인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무게가 1톤이 채 안 됐어요. 있는 게 없어. 뭐가 그냥 달리는 거, 엔진 있고 변속기 있고 차체도 FRP로 만들었어요. 오디오 옵션 선택 안 하면 오디오도 없어. 에어컨 선택 안 하면 에어컨도 없어. 극악의 경량화를 추구했던 그런 브랜드였어요. 오히려 그 뒤에 있는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는 적은 배기량이라고 할 수 있는 1.8리터, 1.6리터 정도 되는 도요타의 엔진들을 채택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1톤도 채 안 되니까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 차량의 가격들이 보통 한 8천, 9천, 뭐 1억 언더에서 많으면 1억 넘어간 모델도 있고, 1억은 1억인데 타기에도 너무 좋고 막 몸이 구겨져서 타야 되고 오디오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막 이러니까 해외에서도 그러한 이유들로 많이 외면을 받았었어요. 진짜 너무 달리기에만 치중되어 있는지 편의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거의 전무했으니까. 그래서 로터스가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 이 회사 저 회사 전전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지금은 지리자동차, 볼보를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리자동차가 로터스를 인수를 했는데, 그러면서 회사의 방향성이 조금 바뀌고 있고요. M이라는 그런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앨리스, 엑시지, 그 다음에 에보라, 이런 모델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이 에미라라는 모델 하나를 만든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로터스의 마지막 내연기관 차가 될 예정이에요. 전기차는 필연적으로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차거든요. 로터스의 정신 같은 거를 거의 최종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그 정점을 찍고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설이 길었어요. 로터스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좀 이야기할 것들이 많은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V형 6기통 파워트레인이 있고 직렬 4기통 파워트레인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에미라 같은 경우에는 V6의 퍼스트 에디션이라는 차량이거든요. 길게 쭉 연결되어 있는 헤드라이트가 보이실 건데, 여기에다가 에미라 이렇게 박아놓은 거, 로터스 이런 거 원래 안 했거든요. 로터스는 쓸데없는 짓은 안 했어요. 오로지 코너링, 경량화 이거에 도움 안 되는 것들은 다 없앴는데, 이제는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죠. 암만 이 회사의 정신이 그렇다고 해도 차를 팔아야지 이게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보닛에 거의 이렇게 X자 형태로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참고로 이 차량 레이아웃 자체가 미드십 레이아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엔진이 없어요. 상당히 큰 공기 흡입구가 있는데, 이 공기 흡입구를 통해서 들어간 바람이 이쪽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다운포스를 형성을 해서 앞을 눌러준다는 거죠. 이쪽도 보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상당히 큰 이런 공기가 나가는 구멍 같은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얘기는 뭐냐? 이 차 앞에 트렁크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미드십 차량들 이 앞에다가 트렁크 많이 놓잖아요. 뭐 페라리도 그렇고 RR 구조의 포르쉐도 그런 경우인데, 이 차는 없어요. 파일럿 스포츠컵
T2 타이어를 쓰고 있고요. 245에 35에 20인치짜리가 달려져 있는데 이 차량은 후륜 구동밖에 없어요. 후륜은 29530에 20으로 타이어 폭 자체가 확 넓어지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륜과 후륜 같은 경우에는 다 WC-본 구조를 쓴다고 하고요. 차량의 천장이 제 가슴보다 아래쪽이에요. 전고가 1225밖에 안 돼요. 그리고 미드십이다 보니까 도어 쪽 뒤쪽으로 해서 엔진 쪽으로 공기를 흡입해주는 이런 에어 인테이크가 상당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V6 엔진 보이시죠? 로터스가 옛날부터 엔진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다기보다는 다른 브랜드의 엔진을 들여다가 로터스의 성향에 맞게 좀 튜닝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들어가 있는 V6 엔진 같은 경우에는 토요타에서 공급받은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전에 에보라라는 모델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에보라 같은 경우에도 V6 3.5였는데 사실 그 엔진을 조금 더 이 차에 맞게 가다듬은 한 그 정도 스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렬 4기통은 옛날에는 뭐 1.8L, 1.6L 이런 거 토요타 거 썼는데 요즘에는 이제 AMG, 벤츠의 것을 갖다가 넣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벤츠에 뭐 A45AMG, CLA45AMG 해서 45AMG에 들어가는 2.0L 4기통이 있잖아요. 그 엔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i4 같은 경우에는 4기통 터보, 싱글 터보, 그 다음에 V6 같은 경우에는 V6 3.5L 슈퍼차저 해서 400마력의 출력을 내고요. 최대 토크도 40kg 포스미터가 넘어가는 상당히 무시무시한 출력을 내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뉴얼 시프트가 들어갑니다. 6단 매뉴얼 시프트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400만 원 추가하면은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다고 해요. 요즘에는 사실 자동 변속기의 효율성이 워낙에 좋잖아요. 변속 속도 자체도 빠르고 수동 변속기가 사장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운전자와 자동차가 한 몸이 되어서 코너를 공략할 때 차를 네 마음대로 조종해라. 로터스의 정신이 아직까지 이 차에는 뼛속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아, 이렇게 리어 해치가 같이 열리네. 트렁크를 열 때마다 이 엔진을 이렇게 딱 마주할 수 있네요. 되게 기분 좋겠다. 트렁크 계속 열어보고 싶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제 막 주행 마치고 마트 같은 데 갔다 와서 짐 꺼내려 그러면은 엄청나게 덥긴 하겠다. 이 차는 트렁크가 이게 끝이에요. 이게 로터스다. 이게 그냥 장식이 아니라요. 실제로 보면은 여기 뒷타이어가 보이시죠? 뒷타이어 트레드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바퀴에서 발생하는 와류 자체를 이 뒤쪽으로 흘려보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 리어 램프도 보면은 이렇게 굵직한 라인이 있고 이 안쪽에 파여져 있는 듯한 느낌인데, 안쪽이 파여져 있는 디자인과 어느 정도 좀 일맥상통하면서 전반적으로 볼륨감이 있으면서도 뭔가 많이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스포티한 느낌, 공력적인 느낌을 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머플러 팁. 어느 정도의 디퓨저 기능은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안쪽 깊숙한 데서부터 핀이 시작되는 걸 보면은 디퓨저의 기능을 어느 정도 한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죠. 이 차량이 2.0L도 그렇고 3.5L도 그렇고 최고 시속이 거의 290에 가까우니까 제대로 된 스포츠카의 영역, 거의 슈퍼카에 가까운 영역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에보라는 그나마 이제 옵션들이 좀 많이 들어간 차량인데, 앨리스라든가 엑시지라든가 이런 거 타본 거 아마 리뷰 보시면요 장난 아닐 겁니다. 대시보드에 철판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내장재를 붙이는 것조차 무게가 무거워. 사치야. 근데 현 시대의 로터스를 보면요, 돌아가신 창업자분은 이거 보고 울 수도 있어요. 상당히 호화롭습니다. 일단은 가죽의 소재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도어 패널만 봐도요 가죽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고, 이쪽도 보면은 다 가죽이에요. KEF, 이것도 제가 처음 듣는 오디오 브랜드인데, 옛날에는 오디오 브랜드 오디오가 뭐야, 오디오가 없이 팔았다니까요 로터스는. 거기에다가 메모리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 이쪽은 또 부드럽게 약간 그 세무 같은 느낌의 내장재를 더했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로터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에요. 이 차량 외형이 스틸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FRP 쓴 것 같아요. 두들겨 보면은 약간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면서 이 안쪽은 알루미늄 터브를 사용을 했다고 해요. 무게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소재들 슈퍼카에서 많이 쓰는데, 카본 터브까지 쓰면은 가격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겠죠. 그래서 이쪽은 알루미늄 터브가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차량이
그래도 V6 3.5L면은 저배기량은 아니죠. 대배기량인데도 불구하고 무게가 1405kg, 1.5톤이 채 안 돼요. 에보라보다 살짝 무거운 정도의 느낌? 경량에 대한 그런 정신은 최대한 지킬 수 있을 만큼 지키면서 만든 차가 바로 이 에미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재감 같은 것들은 챙겼어요. 왜냐? 팔아야 되잖아요. 실내로 앉아보면요, 와! 딱 앉았는데 바닥이 한없이 깔아앉아. 시트에 앉았을 때 보세요, 바닥 있죠? 손 조금만 내리면 손 닿습니다. 차에 앉아서 바닥에 손이 닿아요. 어마무시한 차량입니다. 이 어마무시한 차량. 12.3인치 계기판 들어가고 10인치짜리 센터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들어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공되어 있는 스티어링 휠이 거의 육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립감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동 변속기. 근데 이 감성이 오져버리는 게, 이쪽 보시면요, 매뉴얼 기어 노브 아래쪽으로 해서 기계 구조가 훤히 들여다 보이죠. 요즘에 째다 시프트 바이 와이어 하고 있는 이 시절에 수동 미션이래. 클러치, 브레이크, 엑셀레이터 3개의 페달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 스타트 스탑 버튼은 이렇게 올려가지고 버튼을 눌러서 하는 방식이고요. 물리 버튼, 다이얼 이런 것들이 많이 적용되면은 운전하면서 상당히 직결감 있게 내가 필요한 것들을 바로 조작할 수 있거든요.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이거 무선으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계기판은 지금 딱 들어왔는데 이런 모습이죠. 위에 RPM 게이지 있고요. 뭐 이런 데선 정보가들이 나오겠죠. 이런 데도 다 가죽. 위에랑 이런 필러 같은데 알칸타라 소재들 상당히 잘 쓰인 것들 확인할 수 있고요. LED, 실내등 이런 것들 다 잘 들어갔고요. 글로브 박스도 있고요. 컵홀더도 2개 있고, 센터 콘솔도 있고, USB A 타입, C 타입 다 갖추고 있고. 로터스의 창립자분께서 살아서 돌아오신다면 아마 보고 꺼이꺼이 우실 수도 있어요. 야, 이 차에서 줄일 수 있는 무게가 한 바가지구나. 근데 그렇게까지 비단 줄이지 않더라도 이미 충분히 가볍고 충분히 낫다는 거거든요. 이런 스펙이면은 달릴맛 제대로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로터스라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로터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호감을 느끼고 경량화에 대한 그런 것들, 정신이 좋다고 하더라도 내장재가 하나도 없어서 앞에 철판으로 되어 있고 에어컨도 달려 있을까 말까 하고 오디오도 달려 있을까 말까 하고 그런 차량을 내가 암만 돈이 많다고 한들 선뜻 사기가 어렵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까지 다 챙겼다. 다 챙기면서도 로터스의 정신들을 갖춰서 낮고 가벼운 차체에 수동 변속기에 공기역학, 다운포스 이런 것들 다 만들었다. 에미라를 보시기 위해서는요, 잠실에 있는 시그니엘 아시죠? 그 롯데 되게 비싼 호텔 사우론의 눈이라고 얘기하는 거기 1층에 내려오시면 팝업 스토어 형식으로 전시가 되어 있어요. 제 목소리가 작았던 것도 사실 이런 고급 호텔 1층에서 이렇게 막 국내 론칭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전시장 열심히 짓고 있어요. 9월 달에 강남 쪽에 오픈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8월 말까지는 여기 팝업 스토어에서 차량을 전시해 놓는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V6 3.5L의 에미라 퍼스트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공개가 됐죠. 1억 4,200 수동 미션, 1억 4,600 오토 미션 이렇게 정해졌는데, 얼마 전에 이 직렬 4기통 차량에 대해서 또 사전 계약을 받았어요. 근데 아직 가격 공개가 안 됐거든요. 사실 그 정도 가격이면은 포르쉐 박스터라든가 카이맨하고도 좀 어느 정도 경쟁을 할 수 있는 가격대인데, 진짜 무식하게 옛날 때처럼 모든 편의성을 포기하고 난 달리는데 몰빵한다 그런 차가 아니에요, 이제. 근데 그 로터스가 가지고 있었던 매력적인 부분들을 다 계승을 하고 있어요. 궁금하면 와서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법의 권혁재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